한풀 꺾였던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이틀 만에 또다시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요. 올여름 더위 언제쯤이면 누그러지는지, 다음 주 날씨는 어떻게 전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입추가 지나고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나 했더니 다시 말복을 앞두고 더워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더운 거죠? 네, 신기하게도 입추가 지나고 더위가 누그러지더니 말복부터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복날이 실제 다른 여름날보다 더 덥다 이렇게 전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올해는 초복, 중복, 말복 모두 폭염이 기승을 부려서 실제로 다른 여름날보다 더 덥게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서울과 경기 서부에는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충청과 호남 또 영남 지방으로도 폭염특보가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광주와 광양 또 순천 지역으로는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폭염 경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8월 폭염특보 지역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른바 서고 동조형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8월 초반에도 이런 폭염의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그때와 같이 바다에서 동풍이 불어오면서 동해안 지역은 선선해지고 또 이 바람이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열을 품게 되면서 서쪽 지방에서 주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서울이 32도, 광주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좀 다소 덥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호남 내륙과 또 제주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가 워낙 더워서 그런지 이번 주는 이 정도면 버틸만 하다 싶기도 한데요. 어느덧 8월 중순입니다. 이 더위가 언제쯤 누그러질까요? 네, 아무래도 더위에 좀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30도만 넘어도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지난주 그리고 또 이번 주 초반에 37, 8도를 넘나드는 워낙에 극심한 폭염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제는 30도만 돼도 좀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날씨가 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폭염은 폭염이니까 건강 관리에는 좀 잘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이번 더위는 우선 내일까지만 좀 잘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 화요일인 광복절까지 길게 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올해 가뭄이 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남부지방으로 제법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좀 단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예측대로라면 또 다음 주 금요일쯤에 중부지방에 다시 한번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더위보다는 좀 우산을 좀 잘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중순에 이처럼 소나기가 아니라 좀 체계적인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계절이 좀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마철에 장마전선이 더위에 밀려서 북쪽으로 북상을 했듯이 이제 한반도 북쪽에서 선선한 공기가 슬금슬금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장마철과 같이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의 경계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면서 비구름이 자주 지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비는 좀 자주 내리지만 계절이 좀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아마도 다음 주를 기점으로 이제 여름 더위가 차츰차츰 이제 누그러진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여름이 점점 더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날씨가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까? 네, 대부분 시청자께서도 체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날씨 예전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과학적으로도 체감뿐만 아니라 기후가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난 100여 년간 전지구 기온 상승이 0.75도 정도였는데 우리나라가 1.8도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구 기온 상승보다 한반도의 기온 상승이 2배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지구적으로 봤을 때도 기후변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는 4월 말이면 더위가 시작해서 또 9월 중순 또 말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기후가 아직은 아열대 기후에는 속하지는 않습니다.
뭐 기후 구분 방법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이 넘어가는 날이 8개월 이상일 때 아열대 기후라고 보는데 이 기후 구분 방법에 속해서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지역이 아직은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만 속하고 대부분 지역은 아직은 온대성 기후에 속합니다. 따라서 아열대 기후라기보다는 아열대 기후로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의 기온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도 한 2100년쯤에는 남한 전 지역이 아열대 기후에 속한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은 또 더위도 더위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모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모기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날씨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실제로 올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폭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망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올여름 날씨 참 사람도 버티기 힘든 날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때문인지 모기도 참 올해는 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채집된 모기 숫자가 약 한 2,800여 마리로 같은 기간 평균치보다 한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보건당국이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해인데 네. 올해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모기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이처럼 모기 숫자가 줄어든 것은 가뭄과 폭염, 또 폭우가 연달아서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기가 알을 낳기 위해서는 저수지나 웅덩이 같은 고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올여름 초반에 워낙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 보니까 알을 낳을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장마철로 넘어가서 알을 낳았는데 이번엔 또 폭우가 내리면서 알을 쓸어버렸기 때문에 올해 모기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 내염 모기는 150여 마리가 관측이 되면서 지난해보다 5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염 모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크게 증상이 없지만 만약에 질병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또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모기 숫자는 좀 줄어들었지만 일본 내염 모기에는 좀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소원 빌러 가시는 분들도 좀 많을 텐데 별똥별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나 장소 같은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밤하늘에서 유성우, 그러니까 별똥별이 쏟아집니다. 별똥별이라는 말답게 유성우는 해성에서 남아있는 부스러기가 지구 중력에 이끌려서 떨어지면서 빛을 내는 현상인데요. 오늘 밤에 세계 3대 유성우 중에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우선 별똥별은 특별히 망원경 같은 장비가 필요 없이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별똥별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 3시쯤인데 이때 시간당 한 100개까지도 유성우를 관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에 달이 또 밝게 뜨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성우 관측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달이 좀 밝게 뜨기 전인 밤 10시 10분경에 유성우를 관측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대에 나가서 별똥별을 보는 건 좋은데 문제는 또 한 가지, 도심에서는 별똥별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서 달빛 때문에 별똥별 보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도심에서는 또 다른 불빛, 그러니까 빛공해가 또 심하다 보니까 별똥별뿐만 아니라 별 자체가 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별똥별 보러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도심보다는 좀 외곽으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유성우가 이렇게 막 쏟아지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천천히 한두 개씩 떨어지기 때문에 장시간 좀 있을 수 있는 돗자리 같은 것을 준비를 해주면 좋겠고요. 또 어둠에 눈을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빛에 30분 정도는 노출을 하지 않으면 별똥별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가족들, 연인들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